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죠. 자,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좀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해만 하면 간단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봤더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시장 가치에, 이건 부동산 가격을 얘기해요. 부동산의 가치다 또는 부동산의 가격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지체 없이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이걸 시장의 효율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바로 반영하거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얼마나 정보가 이렇게 잘 공개돼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한번 보죠. 자, 중요한 건 반영되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왕십리 수업을 하려고 오다가 보니까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왕십리 A라는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개발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라디오를 듣고서 정보가 발표됐죠. 정보를 알았어요. 정보가 발표됐다, 이걸 공표됐다 그래요. 공표된 정보를 듣고 그래? 그러면 그 지역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래서 제가 수업하기 전에 가서 공인중개사에 가서, 사무실 가서 그 지역에 땅을 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발표된 정보를 듣고 그 지역에 땅을 사려고 갔을 때 그 전에 싼 가격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른 비싼 가격일까요? 오른 비싼 가격이죠. 이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영됐다는 건 그 정보에 의해서 이미 부동산 가치가 변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정보니까, 개발 정보니까 올랐고, 만약에 어떤 지역에 쓰레기 매립지가 개발될 거다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정보가 반영됐다면 이미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자, 반영됐다는 건 그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이미 가치를 변화시켰다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개발 정보를 듣고 그 지역에 땅을 사려고 갔는데 이미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그 정보를 듣고 땅을 살면 남보다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나 다 오른 가격으로 살 거니까 나만 알고 있어서 남보다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럼 반영된 정보로는 남보다 많은 이윤을 초과 이윤이라 그래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었다는 의미는 반영된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남보다 많은 이윤을 초과 이윤이라 그래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떤 정보를 알아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반영되지 않은 정보예요. 나만 알고 있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남보다 많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초과 이윤을, 남보다 많은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발표된 정보는 반영했을까요? 과거에 이미 발표했대. 정보가 발표가 됐대. 그럼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당연히 됐어요. 발표되자마자 반영돼요? 반영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발표된 정보는 다 반영돼 있어. 그러니까 발표된 정보까지는 다 반영돼 있으니까 과거나 현재까지는 바로 반영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을 나눠볼 때 효율적 시장을 어떻게 나누냐면 세 개로 나눠요. 약한 효율적 시장, 조금 강한 효율적 시장, 강한 효율적 시장. 그래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이에요. 중강성. 또는 주식 시장도 중강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반영된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구분해요. 과거만 반영돼 있으면 약성, 과거와 현재까지 반영돼 있으면 중강성, 과거 현재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으면 이걸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미래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반영된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되더라. 자, 약성은 과거만 반영돼 있고, 이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조금 강한 건 과거 현재 반영된 거, 이 두 개를 공표된 정보라 그래요. 발표된 정보. 자, 과거 현재 반영된 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된 건 강성.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어서 이걸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정보가 모두 반영돼 있대. 모두 공개돼 있다는 말과 똑같은데 이건 나중에 좀 이해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거예요. 자,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다. 구분하는 건 좀 어렵지 않아요. 구분하는 내용은 뭐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눴고 우리나라는 중강성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모든 나라가 중강성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나도 안 가봤지만 왠지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데는 핸드폰도 없고 TV도 안 보고 신문도 없는 지역에서는 나라에서 그 지역 개발하겠어 라고 이미 발표되어서 과거 정보가 됐지만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영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정보만 반영되면 약성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정보를 분석할 때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걸 알아야 문제를 푸니까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암기를 하나 해놔야 되는데 술을 언제 먹었다? 과거에 많이 먹었어. 이제 공부하려고 왔으니까 술 좀 안 마셔야 되겠죠. 과거에 내 술 많이 마셨다. 술을 과거에 많이 마셨다 해서 술자 나오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고 그럼 기본적 분석은 공표된 정보, 발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과거를 포함한 현재까지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 과거 자료를 역사적 자료라는 말도 써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건 기술적 분석. 과거만 분석하는 건 기술적. 현재까지, 과거를 포함한 현재까지를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자, 그럼 결론이 이거예요. 자, 효율적 시장과 이제 초과이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초과이윤을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느냐인데 반영된 정보로 이렇게 약성, 중강성, 강성 구분했어요. 과거면 약성, 과거 현재면 중강성, 과거 현재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 자, 반영된 정보는 반영됐다는 건 이미 정보에서 가격이 변했다는 거죠. 그럼 남보다 많은 걸 얻어갈 수는 없고 남과 똑같은 이윤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반영된 정보로는 남들과 똑같은 이윤만 가져가니까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거.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 이윤은 이런 정보로는 다 정상 이윤을 얻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이거예요. 이제 초과 이윤을 가져가려면 어떤 정보 필요하다? 초과 이윤 얻으려면 어떤 정보 필요하다? 각 시장마다 달라. 근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돼요. 맞아요? 반영되지 않은 정보. 얘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약성시장이라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초과이윤 얻으려면 현재나 미래가 필요하다. 중강성에서는 미래 정보가 필요하다. 근데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죠. 그럼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우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강성이라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서 미래 정보를 우리가 내부 정보라 그래요. 예를 들면 과거나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됐으니까 내 과거 현재 정보를 알면 정상 이윤만 얻고 초과이윤 얻으려면 내부 정보는 이런 거예요. 미래 정보라고 하거나 내부 정보는 내가 예를 들면 LH의 친구가 있어. 무슨 뭐 기획팀에 뭐 팀장급 된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내가 술을 사주면서 막 술을 먹였어요. 막 먹이고 좀 취했어. 그러다 야 이제 어떤 지역이 잘 될 것 같아, 개발이 뭐 될 것 같아 하다가 취해서 나한테 야 그 지역이 이제 곧 개발돼, 나라가 이제 계획하고 있어. 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표되지 않은 정보예요. 이런 발표되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이 내부 정보를 미래 정보라 그래요. 내가 그러면 그 정보를 알고 그 지역에 땅을 사놓으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내가 남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강성에 해당되고 강성은 있을까 없을까요? 실제로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이고 없는 시장이니까 얘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 이상적인 시장을 강성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약성이거나 중강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강성일 거고 정보가 이렇게 잘 교류되지 않는 그런 나라나 그런 데는 약성 시장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자, 그럼 이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기술적 분석은 뭘 알아내는 거?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에 먹었다. 과거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느냐? 어떤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봤더니 과거는 다 반영돼 있어요.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이 과거를 안다고 해서 초과 이윤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이든지 초과 이윤 획득이 불가능하다. 뭐만 얻을 수 있다? 어떤 이윤만 얻을 수 있다? 반영된 정보니까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그래요. 반영된 정보는 정상 이윤만 얻는 거예요.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지만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기본적 분석은 과거를 포함한 현재의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문제 풀 때는 그냥 현재 정보를 알아내는 걸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해석해도 문제는 풀릴 거예요. 자, 그럼 봤더니 자, 여기는 과거만 반영돼 있고 여기 현재 반영돼 있고 여기 현재 반영돼 있어요. 자, 그러면 준강성이나 강성에서는 현재까지가 반영돼 있으니까 기본적 분석을 하면 뭐만? 정상 이윤만 얻는 거고, 약성에서는 현재가 반영됐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됐어. 그러니까 약성에서는 현재를 알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약성 시장에서만 뭘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요? 나 느낌을 잘 못 받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현재까지를 반영하니까 현재를 알면, 자, 여기와 준강성과 강성 현재가 반영돼 있으니까 초과는 못 얻어요. 반영돼 있으니까. 근데 약성에서는 현재가 반영되지 않은 정보야. 그러니까 현재를 알면 초과는 얻을 수 있는 걸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 정보를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활용하여 라고 나오면 현재 정보까지를 알면 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약성에서는 뭘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결론은 기술적 분석했을 때는 어떤 시장이든지 초과이윤 얻을 수가,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어떤 시장이든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하면 준강성과 강성에서는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고 약성에서는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반영된 정보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밖에 없다? 정상이윤밖에 없다. 이거야. 반영된 정보는 정상이윤, 반영되지 않은 정보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해하면 이거 뭐 암기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를 했다라면 반영 정보로는 정상이윤, 반영되지 않은 정보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출제자도 알고 있어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냥 이해 못해도 외웠어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 못했다를 결정하는 문제는 여기서는 안 나오고 기본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걸 답으로 쓸 거고, 알아야 되는 건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죠. 어떤 건지. 자, 할당이 나눠지는 걸 할당이라 그래요. 효율적으로 잘 나눠졌다. 부동산은 하나의 자원이기도 해요. 이 자원이 잘 나눠졌다. 이렇게 된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할 때, 시장에서 할 때 가져가야 되는 목들을 충분히 잘 나눠 가졌다. 이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잘 가져가야 될 걸 나눠 가질 때. 자, 그러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개가 할당 효율적 시장의 정의예요. 자, 이건 이해도 필요하지만 외워놔야 돼요. 외워두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의 정의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알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였다면 정보를 얻는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보를 얻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싸게 정보를 얻었다. 그럼 남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초과이윤이 있으면 고르게 잘 나눠진 거예요?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초과이윤은 남보다 많은 걸 가져간 거죠. 그럼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러면 잉여가 가져가야 될 몫이 잘 나눠지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남보다 많은 이윤을 가져가면 할당이 될 수가 없어요. 정상이윤만 가져가야 돼. 정상이윤의 정의는 남들이 가져가는 만큼이니까 남들과 똑같이 가져가는 걸 정상이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상이윤만 가져가야지 초과이윤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라고 나왔고,
초과인이 없으면 투기가 있어 없어요? 투기가 없죠. 투기가 없는 시장을 얘기해요. 이런 시장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내가 정보를 얻을 때 들어가는 돈이 있다라면 이걸 정보 비용이라는데 남들보다 더 싸게 정보를 얻었다라면 남들은 이 정보를 아는데 5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나는 100만 원 들었어. 그럼 난 남보다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얼마? 400만 원을 더 가져갈 수 있죠. 이런 시장은 할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정보를 얻는데 돈이 들어간다라면 모두 다 똑같은 비용을 똑같이 지불하고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효율적이다, 시장이다 이 단어가 같이 붙어져 있으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얼마나 반영되고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보 비용이란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 건데 어느 누구도 남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데 똑같은 돈이 들어가야지 나만 싸게 얻으면 이건 할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외웠어요? 자, 세 가지. 할당 효율적 시장의 정의 세 가지 꼭 기억해놔야 돼요. 첫 번째 뭐?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투기가 없는 시장. 이 세 가지가 할당의 정의인데 자, 앞으로 이런 지문이 나오면 할당이냐 할당이 아니냐를 구분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할당효율적 시장, 할당이 아닌 시장이라고 나왔어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시장. 할당효율적 시장의 반대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시장이에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라고 해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거야. 이게 다르다죠?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의 반대, 완전이 아니면 뭐다? 불완전이고 할당인과 완전은 다른 개념이에요. 할당과 완전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당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할당이 아니면 다른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시장이라고 해야지. 할당이 아니라고 해서 불완전이라고 하면 절대로 틀려요. 불완전의 반대는 뭐예요? 완전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건 뭐? 우리 1교시 배웠잖아. 구분하는 건 뭐? 다, 정동진. 다가 뭐?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은 정보의 완전성. 동은 재화의 동질성. 진은 진퇴의 자유. 이 네 가지가 완전이냐 완전이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할당이냐 할당이 아니냐는 구분은 정의는 세 개. 뭐?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투기가 없는 시장. 그러니까 예의 정의와 예의 정의는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얘가 아니면 얘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낼 거예요. 그 문제 틀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할당의 정의를 세 개로 정의했고 할당이 아니면 할당이 아닌 시장,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이렇게 구분하지. 이 말은 완전이다 불완전이다는 다른 얘기예요. 완전 불완전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투기가 발생되는데 투기 발생되고 있어요. 투기가 발생되는 이유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맞다고 그래요. 우리 공부했죠? 우리 했어, 공부?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우리 부동산 시장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투기가 발생되는 것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세 개의 정의.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남보다 값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뭐니까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정의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될 문제가 이거인 거예요. 완전 불완전과 얘 반대는 이건데 완전 불완전과 할당이냐 아니냐는 구분이 달라요. 같은 얘기가 아니야.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99% 다 그게 맞다고 그래요. 투기가 발생되는 거 불완전하니까 그렇지. 맞는 얘기 같지만 아니야. 기준이 달라요. 이제 그 기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내가 흥분할 일은 아니고. 할당의 정의 3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아직 뭐 그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 네. 자, 3개가 할당의 시장의 정의는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고, 투기가 없고,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고, 이것들이 있다라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시장이라 구분하지, 이것들을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불완전이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완전 불완전과. 왜 그러냐면, 자, 이 그림을 이제 눈에다가 눈으로 사진을 좀 찍어 놓으면 좋아요. 딱 이렇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훨씬 더 큰 개념이야. 할당이 훨씬 큰 개념이에요. 할당이 큰 개념이고, 이 할당 안에, 이 네모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3가지 조건에 충족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초과이윤이 없고, 투기가 없는 시장이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네모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초과이윤이 있거나 투기가 있거나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완전은 모두 다 할당이 될 수 있겠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이면 언제나 뭐가 돼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런데 봤더니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일부는 할당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할당이 안 되기도 해요. 불완전 경쟁도 할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래서 완전 불완전을 구분하는 것과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야, 불완전인데 왜 할당이 될 수 있어? 라고 한번 따지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실 불완전에는 초과이윤이 있어요. 초과이윤이 있는데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초과이윤이 있는 불완전이나 독과점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있는데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초과이윤이 100만 원이었는데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정보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죠. 실질 초과이윤이 없어요.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투기가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야, 돈 들어가봤자 정보 얻는 데 들어가는 돈과 얻는 초과이윤이 똑같으면 나한테 남는 게 실질적으로 없네. 그럼 투기 있다 없다? 없다. 야, 그러면 불완전도 이만큼은 할당으로 쳐주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 맞아요? 언제나 할당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 나 이런 대답을 원해.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에요. 근데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독과점도 할당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독과점은 더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독과점도 할당될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조건만 갖추면. 그 조건은 이건데, 아직 우리 시험 문제 이게 조건이 한 번도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다라면 이제 새로운 유형이 되는 거예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나 독과점이 할당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초과이윤과 뭐가 같을 때,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다라면 이란 조건이 성립되면 불완전도 얼마든지 할당이 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따져보면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 맞죠?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에요. 근데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보죠.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 그래요? 그런 데다 원해. 자신 있게. 할당이면 완전도 될 수 있고 불완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지만 할당이라고 해서 언제나 완전인 건 아니야. 할당일 때는 완전도 될 수 있고 불완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완전다 독과점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질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완전 경쟁이면 항상 할당률적 시장이 된다. 맞아요? 맞죠? 얘는 맞는데 할당은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려요. 이걸 순서대로 그냥 외우면 안 돼.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 할당이 큰 개념이고 완전히 들어가 있고 불완전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은 맞는데 할당이라고 해서 언제나 완전인 건 아니죠. 완전이 될 수도 있고 불완전도 될 수 있다예요. 얘는 맞지만 반대는 틀려요. 불완전이나 독과점이나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더라도 할당률적 시장이 될 수는 있다.
맞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조건만 갖추면. 그 조건이 뭐다?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으면 실질적 초과 이윤이 없으니까 할당이 될 수도 있다요. 그러면 모든 불안전한 시장이든 뭐든지 간에 할당이 될 수는 있어요. 가능성.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될 수는 있어요. 조건만 갖추면, 조건만 만족한다면 어떤 시장도 할당이 될 수는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번.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답이에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실질적 초과 이윤이 있어? 투기가 있어? 투기, 실질적 초과 이윤 이런 말 나오면 할당의 정의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얘가 없어야 할당인데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완전 불안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완전 불안전과 관련이 없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얘가 이제 중요한 지문.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다시 올라가면 할당이 아니면 뭐라 그래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시장이라 그래요. 다른 이름이 없어. 근데 할당이냐 할당이 아니냐는 완전과 불완전과 관련이 없어요. 완전과 불완전은 다 정동진으로 구분하는 거고 할당이냐 아니냐는 이 세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초과이윤이 없거나 투기가 없는 걸로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할당이 좀 큰 개념이고 완전은 다 들어가 있지만 불완전은 반반 겹쳐져 있으니까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지만 할당이라고 해서 언제나 완전인 건 아니다. 완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불완전과 독과점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돼. 실질적 초과이윤이 있다. 투기가 있다. 그래 나올 줄 알았어. 또는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 할당의 정의잖아. 이런 이유는 불완전 경쟁이거나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니까 라고 답을 찾아야 돼요. 이해되고 있죠? 여기까지예요. 이해만 하면 사실 이 지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사진으로 눈으로 이제 찍어놔야 돼요. 할당이 큰 개념, 완전은 다 들어가 있고 불완전은 반반씩 겹쳐져 있다. 이렇게. 자, 27회 때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소개시켜주고 있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중에 가장 쉬운 거. 우리 이거 조금 설명 듣고 기출문제 풀어내네 다 이렇게 자만하면 안 돼요. 나머지 어려운 기출문제는 우리가 해석도 못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결론은 기출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요. 새로운 건 잘 못 풀어. 합격하는데 크게 관련도 없고 나왔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서 풀어내서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나오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답을 찾겠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와 항상 관련을 지어야 되니까 소개시켜주는 거고 지금 소개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다 풀어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요.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 1번에 보니까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바로 가치에 반영했는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정보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죠. 과거가 반영되면 약성, 과거 현재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 맞는 얘기고.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모든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맞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아요. 이상적인 시장이다. 강성은 완전에 가까워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가치에 대한 이건 속이려고 냈던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과거 정보를 알아내면 자, 약성에서는 뭐가 반영돼 있어요? 과거가 반영돼 있어요. 그럼 과거를 알아내면 뭐만 얻을 수 있다?
정상이윤만 얻어요. 자, 그러면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초과이윤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놨어요.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 즉 과거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현재나 미래를 알아야지 과거를 분석해서는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획득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말은 정상을 초과하는 이윤이니까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이윤 획득할 수 없다. 4번이 틀린 거고. 5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된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므로 과거와 현재가 반영돼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면 얘는 과거 현재를 분석하는 거죠. 기본적 분석하면 이 반영돼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거니까 뭐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맞네요. 자,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좀 어렵게 보이지만 이해만 하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약성, 중강성, 강성 구분하고 초과 얻으려면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면 된다. 이때 과거를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 기술적. 현재까지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 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풀려지고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정의를 기억해 놔야 돼요. 3개.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초과이윤이 없고 투기가 없는 시장. 자, 정보 가치 한번 보죠. 정보 가치. 자, 이거 이제 계산 문제인데 별표 2개였어요. 나오면 그냥 쉽게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정보 가치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거야. 초과이윤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초과이윤 많이 얻어야죠. 남보다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서로 공평하게 좋은 시장이라고 우리가 항상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실제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있다라면 좋은 시장이에요, 나쁜 시장이에요? 누군가 이득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장이 아닌 거예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거죠. 초과이윤이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정보 가치, 이걸 현재 가치, 정보의 가치를 현재 값으로 바꾸면 얼마냐라고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할인이란 말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잠깐 산수 좀 해볼게요. 산수. 자, 현재 1억과 1년 후 1억이 같다 다르다? 돈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누가 좋아요? 현재 1억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 알았어. 같지 않아요. 화폐 가치가 같지 않죠. 현재 1억이 더 큰 가치를 가져요. 화폐의 시간 가치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1억이 있다라면 그냥 집에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위험함이 없이 투자하는 건 어디에 맡기는 거? 은행에 맡겨요. 은행에 맡기면 뭘 줘요? 이자를 주죠. 그러면 내가 예금자, 돈을 은행에 맡기면 받는 이자율이 수익률이 돼요? 될 수 있을까요? 예금자 입장에서 이자율이 수익률이 되는 거야. 이자를 3% 주겠다. 연 이자율이 3% 주겠다. 그러면 연 수익률이 이 사람은 돈을 은행에 투자한 거야. 예금으로서.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자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학계론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나오면 수익률도 될 수 있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자율이 수익률도 될 수 있고 그럼 얘가 1년이 지나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을 거예요. 그럼 현재 1억은 미래로 바뀌면 1억보다 어떤가? 큰 값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돈은 시간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건데 우리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낼 때 자, 현재 값을 미래로 보내면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겠죠. 이자가 붙으니까 커질 거예요. 커지는 걸 할증이라 그러고 미래를 그럼 반대로 현재 가치로 바꾸면
금액이 작아지겠네요. 작아지니까 이걸 할인한다라고 해요. 중요한 단어. 현재 값을 미래로 보낼 때 할증, 커지는 걸 할증이라 그래요. 미래 값을 현재로 당기면 작아지니까 할인이라 하고, 이때 R은 이자율, 수익률이라고 하고 N은 연수인데 이걸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기도 하고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눠주기도 해요. 일단 오늘은 목표가 얘가 어렵게 보이지 않는다, 이 느낌을 잡아야 돼요. 1 플러스 R의 N승이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한번 볼게요. 다 알고 있을 거야. 내가 현재 1,000원이 있어요. 내가 연 이자율이 뭐 이렇게까지 주는 데 없겠지만 한번 10%라고 해보죠. 다음 1,000원은 1년 후가 지나면 뭐 여기에 1년이 지났다 해보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된다? 이자 얼마부터야? 100원? 어떻게 계산했어요? 10%가 10,000에다 10 곱하면 10,000 되잖아. 0.1 곱하는 거 맞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10%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00% 원이 돼요. 근데 이런 거 써요, 안 써요? 퍼센트 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내가 퍼센트를 비율을 곱해주긴 할 텐데 퍼센트를 떼어준 값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퍼센트라는 건 백분율인데 10%라는 건 100에 대해서 10이다. 100개 중에 10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퍼센트가 붙어져 있죠. 퍼센트를 떼어버리면 이 맛은 100 중에 10개를 의미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얘는 퍼센트가 지금 안 붙어 있어요. 퍼센트 붙어 있는 거, 안 붙어 있는 거. 이거 계산하면 얼마? 0.1이죠. 그러면 10%와 뭐가 똑같냐면 0.1과 똑같은 거예요. 얘는 퍼센트가 붙여져 있고 얘는 퍼센트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퍼센트 붙여져 있는 걸 퍼센트를 뗄 때는 100을 나눌 거고 퍼센트 없는 걸 퍼센트 붙일 때는 100을 곱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퍼센트 백분율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1,000원에 10%니까 이자가 연 10%니까 1,000원에 10%가 붙는다. 퍼센트가 붙어있는 값을 곱해주면 퍼센트 원이 되니까 우리는 퍼센트가 떨어진 값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10%에 해당되는 건 얼마? 0.1이죠. 여기에 0.1을 곱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1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이자율이니까 얘가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1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원금 1,000원에다가 이자 100원을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1,100원이 됐어요. 자, 그럼 얘가 또 1년이 지나보죠. 우리 학기론에서는 이자를 계산할 때 언제나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계산이에요. 원금에만 이자가 계속 똑같이 붙는 걸 단리. 원금이 있었는데 이자가 붙었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계속 붙어나는 거, 이걸 복리 계산이고, 우리 학기론에서는 언제나 복리 계산을 취해요. 이자 계산은 복리로 계산한다. 자, 그럼 얘가 1년이 지났어요. 자, 그럼 원금은 얼마야 이제? 1,100원인데 이자가 얼마? 몇 프로가 붙어요? 10%. 0.1 곱하면 얼마? 1,100원에 얘가 이제 원금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자가 0.1로 하면 얼마? 11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1,210원.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여기 또 붙으면 또 하겠죠. 해봐. 얼마야 원금인? 1,210원. 이자가 얼마야? 121원. 합치면 얼마? 1,331원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1,331 이렇게 될 거예요. 또 하겠죠.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려니까 힘들다. 이걸 간단하게 하려고 이제 공식을 만들어냈어. 얘가 얘 되려면 얼마 곱하면 될까요? 1.1을 곱하면 돼요. 1.1. 맞아요? 1.1 곱하면 돼. 여기에 얘 돼도 계산기 해봐요. 1.1 곱하면 돼요. 얘 해도 얼마 되냐면
1.1 하면 돼요. 그럼 1.1은 뭐냐 봤더니 얘를 퍼센트를 없애버리면 얼마냐면 0.1이야.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R에 해당되는 것이 1.1이에요. 1 플러스 R에요. 10%는 얼마? 0.1. 1 플러스 R 얼마? 1.1.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돼요. 근데 나는 야, 한 번씩 가기 귀찮으니까 야, 여기에서 그냥 2년 뒤에 얼마겠느냐? 그럼 1.1을 몇 번 곱해줘야 돼? 2번. 이걸 우리가 1 플러스 R을 몇 번? 2번 곱해줬다 그래요. 2년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번에 3년 뒤는 얼마겠냐?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R을 몇 번 곱해줘요? 3번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이 등장한 거예요. 자, 원리를 배웠으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 건 이자나 수익률을 복리로 계산하려고 할 때, 한 번에 가버리려고 할 때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는데, 자, 10%면 퍼센트 땡값을 집어넣어야 돼. 이 R은 퍼센트 땡값 얼마? 10%는 0.1. 1 플러스 R은 얼마? 1.1. 그러면 얘 현재를 내가 3년 뒤로 보내겠다. 몇 승? 3승. 그러면 얘는 1.1을 3을 곱하는 거예요? 1.1을 3번 곱하는 거예요? 3번이죠.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1.1을 3번 곱해주는 걸 1.1의 3승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R을 계산하는데 어려워하면 안 돼요. 30%는 얼마? 퍼센트면 30% 얼마? 0.3이죠. 알면서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0.3이죠. 1 플러스 R은 얼마? 나 지금 엄청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좀 생각 좀 해봐요. 30%는 0.3이야. 1 플러스 R은 퍼센트면 얼마? 1.3이에요. 그러니까 1.3 찾아내는 거야, 우리가 계산하려면. 자, 12%는 얼마? 0.12. 1 플러스 R은 1.12. 이거 계산하는 거야. 1.12. 7% 퍼센트면 얼마? 0.07. 1 플러스 R은 1.0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R 값 구하는데 어렵지 않고 몇 년 뒤로 보낼 거냐? n승 치워주면 돼요. 몇 번 해줄 거냐? 3년 뒤로 보내주면 3번 곱해주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미래를 현재로 당겨주려면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겠죠. 미래를 보낼 때는 곱해줬으니까 미래를 현재 값으로 올 때는 나눠줘요. 그러면 몇 번 나눠줄 거냐? n승인 거예요. 나누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R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인데 퍼센트 제거한 비율을 쓸 거고, 연수는 몇 년 보내줄 거냐, 몇 년 당겨줄 거냐, 이렇게 되는 거. 오늘 느낌이 좀, 오늘 수능 봐서 그래요? 그래, 저도 엄청 더워요 지금. 자, 봐요. 현재 1,000원이 있대요. 대답해봐요. 3년 후에 가치가 얼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뭐 해주는 거예요? 할증이에요, 할인이에요? 할증해줘야 되겠죠. 그럼 할증해줄 때는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준다. 1 플러스 R n승. 근데 얘가 연 이자율,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연 수익률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자율이 수익률 낼 수 있으니까 얘가 5%라고 나왔어요. 5%. 그럼 1 플러스 R은 얼마야? 계산 안 해도 그냥 눈으로 해. 우리 계산기로 할 거고 나중에 다. R은 얼마예요? 0.05니까 1 플러스 R은 1.05. 그럼 계산은 3년에 얼마냐면 1,000원에다가 얼마? 1.05를 몇 번? 3번. 그럼 여러분은 계산기에다가 1,000원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하면 나오는 값이 3년 후의 값어치가 되겠네요. 이런 건 계산기로 해야 되겠죠. 계산기 가지고 다녀야 돼요. 자, 만약에 2년 후에 1억이라는 돈이 있대요. 얘의
현재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얘를 당겨와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할인을 해야 되겠죠. 할인을 어떻게 한다?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즉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때 여기 봤더니 이자율이 10%라고 나왔어요. 그럼 퍼센트 되면 얼마? 0.1. 1 플러스 R은 얼마? 1.1. 2년이니까 몇 번 당겨야 된다? 2년 당겨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1억 나누기 10%니까 1.1에 몇 승? 2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산기는 1억 나누기 1.1 나누기 1.1 1.1을 두 번 해주겠죠. 나오는 값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1억이면 공이 몇 개예요? 자, 그래. 앞으로 이제 일십, 백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우리 중개업 하더라도 돈 금액이 커요. 뭐 1,000원, 50원, 100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몇 천만 원이냐, 몇 억이냐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큰 금액을 쓸 거니까 공이 몇 개인지는 이미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일십백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자, 그러면 또 봐야죠. 앞으로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우리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 1억이면 공이 8개예요. 8개. 근데 이제 이걸 떼고 볼 거야. 6개 떼면 얼마예요? 100이죠. 앞으로 1억을 제가 100이라고 표현할 거야. 1억을 100으로. 뒤에 뭐가 있다? 공 6개가 있어요. 3개씩 이렇게 끊어서 전 세계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자라고 1000 단위로 끊어놨어요. 모든 돈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1000만 원. 그럼 공이 몇 개? 7개. 하나 줄여야 되니까 10, 0, 0, 0, 0, 0, 0 이렇게 될 거예요. 6개 떼버리면 얼마? 10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1000만 원은 10이에요. 100만 원 1하고 0, 0, 0, 0, 0, 0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 뒤에 이제 언제나 공 6개는 있더라. 이 3개의 표현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저장해 놔야 돼요. 공 6개 있고 어기면 100짜리까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짜리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이에요. 1000만 원이면 10이고 100만 원이면 1이에요. 3억 5천만 원 얼마? 3억 5천만 원? 350, 000, 000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억 5천 하면 350이라고 쓸 거예요. 공 6개 없애버리고 2700만 원 얼마? 27 쓰면 000, 000 있는데 27 쓰면 27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얼마? 5 이렇게 쓸 거예요. 000, 000 있는 거 없애버려서. 그래서 500만 원, 2700만 원, 3억 5천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2억 7,300만 원 얼마? 273 000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273 쓰면 2억 7,30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10억이면 얼마예요? 1000이죠. 1억이 100이니까 1000.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해서 머리가 좀 둔해질 수 있어요. 이제 열심히 할 거니까. 어쨌거나 10억짜리도 나오긴 하지만 그건 많이 나오지 않아. 대부분 다 억부터 100만 원까지 단위가 나오니까 앞으로 공 6개 떼고 100짜리까지 표현되면 억이고 10의 자리까지 표현되면 1000만 원, 1의 자리로 표현되면 10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할증과 할인을 배웠어요. 1 플러스 R의 N승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죠? 다시 한번 해봐요. 내가 현재 돈을 3년 뒤로 보내려고 그래. 근데 이자율이 7%야. 할증을 해줘야 되겠죠? 얼마를 곱해줘야 돼? 7%니까. 얘 퍼센트 되면 얼마? 0.07. 1 플러스 R은 1.07. 3년 뒤니까 몇 승? 3승. 1.07을 몇 번 곱한다? 3번 곱한다요. 4년 뒤에 있는 어떤 금액을 현재 값이 얼마냐 이렇게 궁금하고 있어요. 근데 이자율이 5%야. 자,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눠줘야 되겠죠. 할증에 할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5%니까 0.05니까 1 플러스 R은 1.05. 4년 뒤에 걸 현재로 당겨하니까 몇 년 나눈다? 4승. 4년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1.05에 4승을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럼 나누기 1.05, 나누기 1.05, 나누기 1.05, 나누기 1.05 이렇게 4번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예요. 우리가 투자론을 이해하려면 화폐의 시장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잠깐 나왔으니까 설명해 준 거고. 자, 정보 현재 가치래요.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이윤을 정보 가치라는데 정보의 가치를 정보의 값어치가 이 정보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현재 값으로 따지래요. 현재 값으로 따지면 정보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 원리적인 건 뭐 다다음 순환쯤에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이해시켜 줄 거고 지금은 계산 문제 답을 찾는데 이렇게만 쓰면 된다. 정보 현재 가치는 차 안 땡으로 볼 거예요. 차 안 땡. 차 안 땡. 뭐 차 안 땡긴다. 이 땡긴다를 찍어봐요. 할인을 얘기할 것 같아요? 할증을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뭘 구하래? 현재 가치를 구하죠. 그러니까 할증할 때는 보낸다라는 말을 쓰고 할인할 때는 당긴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당긴다, 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 안 땡인데 이 시기 금액 차이, 안 될 확률, 할인 땡긴다요. 할인은 나눠줘야 되겠죠. 분모에 들어갔어. 어떻게 나눈다?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눈다요. 이게 할인이니까 나누는 거니까. 뭐씩 어렵지 않죠. 차 안 땡이에요. 금액 차이, 개발이 안 될 확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 안 땡을 외워서 풀 거예요. 답은 찾아내야 돼요. 이해는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좀 기초 지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공부 좀 한 다음에 설명해 줄 거고 계산 문제 나오면 답은 찾아내야 돼요. 차 안 땡, 금액 차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할인하는데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해보죠. 자, 25회 때 이렇게 나왔대요.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서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쓰냐면 차, 안, 땡 이렇게 쓴대요. 그럼 정보 현재 가치는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땡긴다죠. 할인 어떻게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자료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돈을 봤더니 1년 후에 예상 가격이 들어서면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만 원이래요. 자, 8억 8천만 원 어떻게 쓴다? 공 6개 떼버리면 얼마? 880. 6억 6천은 660. 공 6개는 나중에 답으로 결과에만 붙여줄 거예요. 우리 계산할 때는 880, 660을 볼 거예요. 그럼 금액 차이가 얼마? 이 차이가 금액 차이니까 금액 차이는 220 이렇게 될 거고. 자, 봤더니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40%래요. 그럼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얼마? 60%죠. 퍼센트 떼고 곱해줄 거예요. 퍼센트 떼고. 마지막에 얼마, 몇 원 이렇게 돼야 되니까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 떼면 개발될 확률이 40이니까 안 될 확률은 얼마? 60%. 그럼 우리는 0.6을 쓸 거예요. 퍼센트 뗀 거. 0.6을 쓸 거고. 자, 이제 할인하면 되겠네요. 수익률이 얼마래요? 10%래.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눠줘야 될 텐데 얘가 10%니까 0.1. 1 플러스 R은 1.1. 1.1에 몇 승? 몇 년 당겨야 돼요? 1년. 1승 한 번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뭐 1은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그럼 계산기로 여러분은 220 곱하기 0.6 나누기 분모에 있는 건 나누는 거죠. 나누기 1.1 하면 얼마 나오냐면 12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뒤에 공 6개가 있죠. 그럼 120은 얼마? 1억 2천만 원. 답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런 문제가 3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차 안 땡만 쓰면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계산 문제를 풀어낼 때 야, 이런 풀이 방법을 물론 원리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에요. 이걸 다 해석해서 공식을 뒤바꿔 놓으면
이렇게 풀려지니까 제가 이렇게만 풀어라. 쉽게 풀고 원리적인 건 나중에 좀 지식이 쌓인 다음에 제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정보 현재 가치는 차, 안, 땡. 금액 차이, 안 될 확률, 땡긴다, 할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금액 차 220. 이제 이걸 간단하게 220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될 확률은 개발될 확률이 40이니까 안 될 확률은 60. 퍼센트 떼고 0.6. 할인하는 거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 10%니까 0.1이니까 1 플러스 R은 1.1. 1.1을 1년 뒤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1년이 아니라 2년 후에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년 후에 된다 안 된다 나오면 몇 승 써줘야 돼요? 2승 써줘야 돼요. 그럼 1.1을 몇 번 나눠줘야 돼? 2번 나눠줘야 돼요. 이건 뭐 계산기가 할 거니까. 할 수 있겠어요? 차, 오늘 뭔가 느낌이. 자,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봐봐요. 우리가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됐느냐, 어떤 정보가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약성이냐, 중강성이냐, 강성이냐 이렇게 구분했고, 초과이는 얻으려면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돼요. 약성에서는 어떤 정보 필요하다? 현재와 미래. 엄청 어려운 거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아, 어려울 수 있어. 그래. 중강성은 뭐가 필요하다? 초과인 얻으려면 미래가 필요하고, 강성에서는 어떤 정보도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거고. 자, 할당률적 시장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완전과 불완전과 다른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당이 아니라고 해서 불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할당이 아니면 할당이 아닌 시장. 완전의 반대가 불완전이지. 이건 다 정동진을 구분한다 배웠고. 그럼 할당에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 이거 외워야 돼. 머릿속에.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초과이윤이 없고, 투기가 없는 시장은 할당이고, 이렇지 못하면 할당률적 시장이 아닌 시장 되는 거예요. 불완전이 아니라. 왜냐면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지만 할당은 언제나 완전인 게 아니라,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지만 할당이면 완전도 될 수 있고 불완전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불완전이나 독과점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산식은 차, 안, 땡. 금액 차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땡긴다.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할 때 뭘 쓴다?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눈다. 1 플러스 R의 N승. 이거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10%라면 퍼센트면 얼마? 0.1. 1 플러스 R은 1.1. 15% 얼마? 0.15. 1 플러스 R은 1.15. 30% 얼마? 0.3. 1 플러스 R은 1.3. 3% 얼마? 0.03. 1 플러스 R은 1.03.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N승이면 몇 년 뒤로 몇 년 당길 거냐, 연승. 그럼 이건 몇 번을 곱해줄 거냐, 몇 번을 나눠줄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수. 3의 2승은 얼마야? (3의 2승을) 6이라고 하면 안 돼요. 3의 2승은 3을 2번 곱해라. 구해야 돼요. 4의 2승을 얼마? 8이 아니라 4 곱하기 4를 2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16이 나와야 돼요. 1.1의 2승이면 1.1을 2번 곱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누기에 들어갔다라면 1.1의 3승이라면 나누기 1.1을 3번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 그리고 내가 오늘 뭐 수학적인 얘기 잠깐 했는데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풀이 방법을 다 설명해 줬으니까 여러분은 이해됐다라면 좀 쉽게 암기하려고 제가 이해시켜주는 과정을 했던 거고, 이제 암기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연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네, 뭐 다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풀어 아무도 못 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알겠다 싶을 때 오늘 문제 나갈 거니까 직접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똑같은 문제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풀어보면 이제 그런 문제 나오면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계속 나올 거야.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올 거야. 나올 때마다 쉽게 맞춰가지고 높은 점수를 일단 가야 돼요. 1차는 연습하셔야죠. 쉬었다가 다시 보죠.